일단은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요거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교재로 또 넘어가는 걸로 할게. 최근에 이것저것 체크를 해봤는데 사실 여기 썼다고 해서 무조건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23번 답이 몇 번이었죠? 5번이래. 한번 가볼까? 일단은 15번 먼저 한번 볼게. 자, 한번 가봅시다. 나는 이제 어떻게 갔었냐면은 그냥 이거를 적당히 넘겼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한 거랑 비교해요. 나는 이렇게 갔어. 이게 절대값을 적당히 이렇게 넘겨서 x도 그냥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갔습니다. 그냥 적당히 이렇게 양옆으로 이게 막 왔다 갔다 이제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절대값 안쪽을 0으로 만들어주는 애들이 핵심이잖아. 그래서 그걸 이제 몇 개만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F1이랑 요거랑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둘 다 4로 나오는데 계산해보니까 일단 한번 비교해봐. 그럼 이제 대부분은 잘 풀었는데 풀이 과정을 한번 비교해보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꺾은선 그래프로 나온다는 건 다들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기울기 좀 봐줘야 되는데 x가 만약에 1보다 크다고 가정하면 기울기가 이제 플러스 2라서 요 정도쯤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x가 만약에 저기 음수 쪽으로 가요. 그럼 여기가 다 마이너스가 막 붙겠지?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니까 되게 급하게 떨어지겠지? 아마 느낌상, 그치?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한번 볼까? 요거 이제 U자 포맷선 다들 알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한 이 정도쯤 있다라고 이제 그냥 짐작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고 U자 포맷선이니까 아무래도 생긴 게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렇지 않을까?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지금 보면 이제 A의 범위를 원하는 거잖아. A의 최소값을 원하는 거니까 이거를 최대한 이렇게 밑으로 낮춰가지고 낮추다 보면 이렇게 부딪히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그림상으로 판단하는 건 좀 어려워. 여기가 지금 곡선이라서 이렇게 접할 때가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접할 때가 이게 사실 왼쪽에서 접하는지 오른쪽에서 접하는지도 정확히 몰라요. 그건 계산을 해봐야 알아. 그림만 가지고는 이제 요 정도쯤 배우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판별식이 필요한데 여기 직선 두 개 정도는 바로 한번 구해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2x 더하기 2가 나오고 본인의 풀이랑 비교를 한번 해봐. 여기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로 나와. 계산을 해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접할 때가 이제 최소가 될 거라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공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왼쪽이 1번이고 편의상 오른쪽은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U자 포맷선이잖아. 그래서 얘랑 이렇게 하면 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두 개. 이게 1번이 되는 거고요. 털이랑 좀 비교를 해봐. 많이 맞았는데 자꾸 비교해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가는 거야. 여기가 이제 두 번째 판별식이 되는 거고. 이거 설명은 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왼쪽에서 접하는지 오른쪽에서 접하는지 아니면 그냥 바닥에 부딪히는지 나도 모른다고. 계산을 해봐야 한다고 이거까지. 곡선이기 때문에. 직선이라면 솔직히 계산 안 해도 판단이 가능한데 여기 곡선이잖아. 이건 어떻게 눈으로는 못해요. 계산을 해봐야 돼.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조금 생략하면서 한번 가볼게. 판별식이 이제 위로 이제 붕 뜨는 걸 원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왔어.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당연히 판별식을 이제 쓴단 말이야. 잠깐만. 근데 여기서도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 계산 결과가. 근데 이제 당연히 요거 양쪽을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
동시에 성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이 이제 답이 되겠죠. 자, A가 최소 6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네는 이런 식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절대값 풀어서 다 판매식 썼니? 어떻게 갔어? 요거 맞은 사람 많이 맞지 않았어? 3명밖에 안 돼. 지현이는 어떻게 갔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절대값을 풀어서 판매식을 쓴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계량 자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게 나와요. 전체적인 거. 그러니까 의도 알겠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생긴 게. 넘어갈게. 자,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많이 체크를 했는데 너네가 만약에 너무 쉽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건너뛰어도 되거든? 자꾸 좀 확인을 조금 해봐야 되나? 16번은 어땠냐? 16번? 맞은 사람, 16번. 하자, 그냥. 3명 맞을 정도 지금 몇 명이에요? 7명 중에 3명 맞으면 반타작이니까 하나는 낫지 않을까? 저기 16번 가겠습니다. 한 반 정도 틀린 문제는 웬만하면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자, 16번. 이게 검은색 분필이 없어가지고 검정색을 노란색으로 대체할게. 검정색 분필이 없습니다. 검정색 자리에 노란을 쓸게요. 그냥 편의상. 그 다음에 흰색은 그냥 흰색으로 쓰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지? 그치? 자, 요건데 지금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은 검정은 연속이 안 되는 거잖아. 노랑이.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이요. 얘는 불연속입니다. 불연속이고 흰둥이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 4개가 모두 연속하도록 꺼내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니? 쉽게 말해봐. 그러니까 자기 원어로 바꿔봐. 4개가 연속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조금 어렵잖아? 쉽게 바꿔봐. 어떻게 바꿀래? 그러니까 표현을 바꿔보라고. 3개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지.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얘는 흰색 입장에서는 연속의 개념이 3개까지만 된다는 거야. 3개까지만. 그러니까 4개까지는 안 된다고. 근데 3개까지는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너네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한 줄로 배열을 할 거거든. 근데 노란색이 지금 불연속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이제 기본적인 발상은 노랑을 먼저 깔아놓고요. 그다음에 흰색을 나중에 끼운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잠깐만. 나 하나 놓쳤다. 잠시만요. 근데 이제 이게 맞는데, 잠깐만. 지금 흰색이랑 노란색이랑 서로 다 구별이 가능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노란색을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게 구별이 되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쓰기는 해야 돼. 근데 이건 나중에 그냥 3팩 곱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쓰기는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5팩 곱하면 돼서 이건 나중에 팩토리얼은 나중에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봤을 때 중요한 건 이거야. 이 노랑 사이에 흰색을 끼운다는 거죠. 노랑 사이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무조건 흰색이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흰색이 이제 이 바깥쪽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은 흰색 5개가 구별은 되지만 그거는 필요가 없어. 나중에 그냥 5팩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어떤 흰색인지는 신경 쓰지 말고 흰색이 몇 개 들어가는지만 신경 쓰면 되거든? 그러면 여기는 적어도 흰색이 하나씩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흰색이. 그러면 남은 흰색은 몇 개냐면 3개가 남지 않아? 그치? 그럼 여기는 이제 사전 배열로 가는 거야. 남은 흰색은 3개가 남습니다. 근데 이제 연속은 3개까지만 가능해요. 그럼 가장 극단적인 걸 먼저 보여줄게. 자, 천천히 한번 보자. 여기 3개. 그냥 가장 극단적이에요. 맞죠? 여기 3개. 그러니까 흰색이 3개 남았으니까 남은 3개를 이쪽으로 몰빵을 치는 거. 흰색 3개 남았잖아. 근데 이쪽에다가 몰빵을 칠 수 있어. 3개짜리. 맞지? 그러니까 3개로 몰빵 칠 수 있는 거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 하나하나는 무조건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여기 이렇게는 말이 안 되지 않냐? 왜냐면 흰색은 연속이 3개까지만 되니까 이건 안 돼. 그래서 3개로 몰빵 치는 건 이렇게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개의 몰빵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야? 2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자 생각해봐. 2 플러스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고. 2 플러스 1이. 근데 2 플러스 1은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지 않나? 2 플러스 1은.
그래서 이제 한번 맞춰볼게.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게 두 가지가 나오고요. 잠시만. 2 플러스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지? 이게 몇 개냐? 2 플러스 1은 몇 개냐? 6개. 12개 아닌가? 잠깐만요. 2가 갈 수 있는 경우가 4개지. 1이 갈 수 있는 경우가 3개지. 좀만 다시 따져봐봐. 천천히. 2가 갈 수 있고 1이 갈 수 있고. 그럼 2가 4개고 1이 3개잖아. 그래서 4, 32가 맞아. 이거 이해가 돼. 2 플러스 1. 그럼 요거 말고는 또 뭐가 있는데? 완전 배분. 한 개,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지금 흰 공이 3개가 남잖아. 이거 완전히 배분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가도 되는 거 아니야? 하나하나. 완전히 배분. 완전 배분은 경우의 수가 몇 개인데? 4개. 그러니까 흰 공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이거를 다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종합해볼게. 자, 이제 천천히 가보자. 흰 공을 배치하는 경우가 몇 개냐면요. 18개인가? 잠깐만, 14. 맞지? 18개지? 따라오니? 그러니까 흰 공을 배치하는 게 18개가 되는데 노란 공을 자기들끼리 순서를 바꿀 수 있잖아. 왜냐면 노랑이가 서로 구별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3팩이 붙고 그렇게 치면 흰 공도 서로 구별이 되니까 5팩이 붙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붙여. 어때?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니? 방금 설명해서? 괜찮아요. 내 생각엔 그냥 이 정도쯤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문제.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넘어가 보자. 17번에 하는 게 낫겠지? 17번 맞아. 너무 건너뛸까? 건너뛸까? 17번? 안 해도 되나? 네, 좀 맞았는데? 찍어서 없어. 아니 찍어서 맞은 건 틀렸다고 합시다. 뭐가 그래? 17번 할게요. 우리도 유준이가 해달라고 하네. 자, 17번이요. 17번은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제 요 세팅 먼저 하고 지금 이렇게 생겼어.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 편의상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넘버링을 좀 달아볼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우리가 좀 이제 익숙하게 이렇게 한번 달아볼게요. 아니면 여기 그냥 열이라고 붙여도 되겠다. 1열, 2열 뭐 이런 식으로 붙여도 되는데 어쨌든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은 검정이 5개고 흰색이 15개잖아. 근데 이게 전체 개수가 20개니까 사실 검정 5개만 정하면은 흰색은 그냥 자동 결정 아닐까? 근데 이제 칠판에 또 이제 검은색 본 필요 없으니까는 노란으로 대체할게요. 검정색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노랑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랑이 5개가 있어요. 노랑이 5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적당히 이제 배열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 문제를 조금만 다시 읽어볼까? 보면 이제 세로 줄에 무조건 노랑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1번에도 들어가고 2번이랑 3번이랑 4번이랑 다 들어가. 그러면 당연히 노랑이 지금 토탈 5개잖아. 그럼 당연히 어느 한 줄에는 2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면 노랑이 5개니까. 그렇지? 그래야 말이 되지. 그리고 노랑끼리 서로 이웃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옆자리에 이렇게 이웃하면 안 되거든요. 규칙은 그게 다야. 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나라면은 이렇게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노랑 2개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노랑 2개가 이제 어디론가는 그러니까 이 세로줄 4개 중에 하나는 노랑이 2개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 4개? 심플하게 생각하면 4개입니다. 자,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같아.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노랑이, 그럼 자, 이렇게 생각해볼게. 노랑이 만약에 여기 이제 2개가 들어가. 그러면 옷이 여기 일단은
OC가 이제 다 붙기는 하죠. 이건 왜 당연한 얘기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가보자. 노랑이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가 그냥 이쪽에 갈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아닌가? 그렇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 다음에 경우에서 몇 가지 나오니? 네 개입니다. 네 개라고 치자. 그 다음 경우에서 몇 개 나오니? 네 가지예요. 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는 똑같지 않냐? 어차피 좌우 대칭이잖아. 그치? 1번이나 4번이나 똑같지 않을까? 다를 게 없거든. 근데 우리 이렇게 가주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줄이 바뀌면은 조금 난감해지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노랑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럼 이때는 얘기가 좀 달라져. 그럼 좀만 더 해볼게. 그러면은 저 첫 번째 줄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고, 두 번째 줄에 갈 수 있는 경우도 세 가지고, 수식이 달라지죠? 네 번째 줄에 갈 수 있는 경우는 네 개입니다. 사실 그냥 이게 답이거든. 근데 여기랑 똑같겠지. 좌우 대칭이잖아. 어때? 그러니까 설명이 좀 납득이 돼. 너네는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기준을 어떤 세로 줄에 노랑이 두 개 들어가는지를 기준으로 잡은 거야. 토탈 경우의 수는 4개가 되고 대칭 구조가 있으니까 1번이랑 4번은 서로 똑같고 2번이랑 3번도 같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한번 가보자. 18번이요. 요거는 이제 참가짓을 판단하는 문제인데 은근히 어려웠던 것 같아. 그 해결 문제가. 18번. 자, 18번 한번 가보자. 자, 맞다 틀리다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문제를 잘 읽어봐. 그리고 너네 물론 이제 맞다 틀리다가 물론 중요한데 최대한 풀이 과정을 남기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거 대충 뭐 그냥 감각적으로 될 것 같아서 찍고 그런 거 자꾸 실력 안 늘어. 그러면 실력이 안 된다고. 정확하게 근거가 좀 있어. 왔어. 잘 괜찮네. 아이고, 근거가 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천천히 하나씩 볼게. 야, 그냥 하나씩 한번 볼게요. 하나씩. 얘들아, 일단 요거 기억이 이제 맞을까요? 첫 번째 보기가. 네, 얘가 틀렸거든. 네, 틀렸는데 이거를 틀렸다라고 주장하려면은 발레를 좀 잡는 게 좋잖아. 그럼 솔직히 제곱해서 영행률 나오는 것 중에 이게 영인자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행률이 아니지만 제곱 치면은 영행률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은 성분 중에 0이 많을수록 유리하기는 해. 그렇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뭐 이 정도쯤이면 어때? 예를 들어서 한번 예시를 잡아보자. 0이 많으니까 조금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끝났네. 그래서 A를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럼 B도 잠시만. 요 정도쯤 작으니까 발레가 나오더라고. 요 정도쯤. 비제곱도 똑같이 0이 나와. 해보면. 자, 발레를 한번 잡아보죠. 잠깐만. 직접 보여주는 게 낫지. 직접 보여줄게.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해보자. 영역이 이렇게 나오지 않냐? 네, 해보면. 맞지? 그러니까 A제곱이랑 B제곱이랑 둘 다 0인데 막상 곱하면 0이 또 안 나올... 잠깐만요. 0이 나와버리네? 아하... 안 나오는데. 잠깐만. 잠시만요. 네 번째 1도. 내가 뭐 잘못. 그래. 이거 맞지 않나? 맞아요. 근데 두 개를 곱하면 왜 영역이 나오지? 못 나와요. 나오는데? 마지막에 안 나와요.
땡큐. 내가 계산을 미스했어. 땡큐. 그치, 이게 안 나오지, 그치? 안 나오지. 안 보이지. 그러니까 아무튼 영향력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레를 잡는 거를 자꾸 연습을 좀 해봐. 그 다음에 2번 좀 보기가 많이 어렵잖아. 오케이? 니은 보기. 이거 되게 어렵던데? 니은 너네 어떻게 처리했어? 니은. 이거 너네 계산해서 결론 내린 거 맞아? 그러니까 이거 계속 돌려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돌리는 게 은근히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 완전 제곱이잖아, 얘들아. 그 완전 제곱 풀어주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잠시만. 너네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 그 완전 제곱 풀어주면. 야, 이렇게 나오지 않냐? 맞지? A제곱이랑 B제곱이랑 서로 이제 소거시키면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두 번째 보기는 사실 지금 얘랑 이제 같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AB랑 BA랑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가 된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건데 이거 좀 어렵던데? 이거 가지고 만드는 거야, 얘들아. 잠시만, 이거 어렵던. 이거 시간 안에 할 수가 있나? 어렵던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냐라는 거잖아.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몇 번만 실험을 조금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 몇 개만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제곱이야.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끼리 모아주고 B끼리 모아달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 법칙이 안 되잖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냐면은, 자, 천천히 봐봐. 가로를 이렇게 슬쩍 주는 거. 이거 괜찮니? 얘들아, 가로를 그냥 이 센터에다 가로를 준 거야. 그러면은 A, B 위치를 바꾸면은 마이너스가 붙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잖아, 마이너스가.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양을 어쨌든 요렇게 모아주는 형태로 모양을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시도를 해보자. 자, 좀만 더 시도를 해볼게요. 만약에 세제곱이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안 먹히네. 근데 앞에 두 개는 정리하면 여기까지는 다 썼거든. 그치? 좀만 더 해보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지 그냥. 앞에 두 개는 요거니까. 그럼 여기서도 슬쩍 가로를 좀 주는 거야. 가로를 봐봐. 이거 좀 어렵다. 여기 B제곱이잖아. B 하나 빼고요. 그 다음에 BA 빼시고 B 이렇게 써도 되지. 다시 어려운데? 맞지? 이렇게 써도 되지. 따라왔니? BB B제곱 BB.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돌리는 거야. 근데 돌리면은 마이너스가 하나가 나오거든. 이거 어려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지? 그러니까 돌리면, 잠시만요. 돌리면 이렇게 나오잖아. 돌리면 맞니? 그러니까 A의 위치가 왼쪽으로 한 칸 움직였죠. A의 위치가. 그 다음 여기 가로를 조금씩 계속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 좀만 더 해볼게요. 뭔 얘기냐면 가로를 왼쪽으로 당기는 거. 그러니까 여기 가로 왼쪽으로 당기고 여기가 B제곱이 이렇게 붙거든. 맞죠? 이렇게 나오죠? 맞니? 눈으로 자꾸 확인해봐. 그 다음에 여기에서 A, B 위치를 돌리는 거야. 여기에서. 한번 더 돌려볼게요. 돌리면 야, 그냥 이렇게 나오지 않냐? 맞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 잠깐 이렇게 푼서라 이거. 지금 이렇게 풀었었어? 7제곱까지 간 거야. 이거 7번을 다 했다고.
대충 바꿔서 하는 거 하면 그 마이너스 나오고요. 아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만 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내가 조금 불안한 부분은 뭐냐면 이 마이너스가 조금 확신이 없어가지고 마이너스가 계속 유지가 되나? 6번 하면은 7번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의도는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는 알겠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야. 4번, 5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내가 불안한 건 딱 하나인데 요것 때문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얘가 마이너스일까? 요 부분이 조금 불안하긴 해요. 사실. 아무튼 방법 자체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저기 그리고 디귿은 어때요? 그러면 요거 마지막에 잠깐만 야 디귿 있잖아 디귿 디귿은 어떻게 할래? 18번에 디귿이요. S로 설정하. 그러니까 그게 A가 꼭 단위 행렬이라는 보장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는 이제 2가 아니야. 2가 아닌데 예를 들어볼게. 근데 만약에 한 세제곱 정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제곱을 해가지고 2가 되는 어떤 행렬이 있을 수도 있잖아. 뭐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 이런 거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잡아주면은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다 2가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맞지 않나? 그러니까 꼭 A 자체가 단위 행렬이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레를 충분히 잡아줄 수 있다는 거.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자. 그 다음에 19번은 솔직히 우리 전에 많이 했던 거긴 한데 나 19번 이런 거를 뭐라고 불렀었지? 맞습니다. 근해분리입니다. 민준아, 근해분리 어떻게 해야 돼? 19번? 일단 기침을 한번 먹이고 보자. 자, 근해분리 어떻게 해야 돼? 안 들려. 그러니까 근해분리는 그래프의 위치를 좀 활용하는 건데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이잖아 얘들아. 그 2차 방정식을 이렇게 fx라고 세팅을 먼저 해줘.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세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원하는 조건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요거는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함수값만큼은 먼저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형나니? 함수값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이거 되게 여러 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함수값을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 도대체? 그렇죠? 그치. 함수값만으로도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판별식이랑 대칭축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근데 그걸 너네가 다 외우는 건 힘들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함수값을 먼저 하시라고.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거거든. 봐봐. F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냥 설명 따라오지, 그치? 그럼 여기가 이제 해가 이제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을 해보면 요 사이에 일단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알파가. 그럼 눈으로 한번 봐봐. 자, 그냥 이렇게 보면 어때? 딱 괜찮지 않아? 이게 근해분리야. 베타는 6이랑 7 사이에 들어가야 되지. 그치? 그럼 여기가 얼마가 6. 여기 얼마야? 7. 그럼 부등식을 무려 4개를 다 풀어줘야겠네. 그럼 예를 들어서 양수.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이게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걸? 요거 풀면 답이에요. 근데 잠시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등호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잖아. 등호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 까딱 잘못하면 이런 것 때문에 틀리는데 지금 여기 등호가 없죠. 등호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를 다 등호를 없애준 거야. 이쪽에 이제 등호가 없으니까. 그치? 혹시 요거 내가 안 풀어줘도 괜찮냐? 이거 4개 이건 너네 할 수 있겠지? F-1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요거 말고 다르게 할 수 있니?
이 방법이 지금 다 납득이 돼. 맞은 사람 4명, 나머지 쟤는 안 봐.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 민준이 시간 없었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냥 보기도 내가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좀 다 괜찮아. 행렬 문제나 풀어볼까? 20번은 어땠냐? 20번? 괜찮았니? 하지 말까? 20번 어땠어? 할만했어? 20번은 포인트가 뭐야? 포인트만 좀 잡아볼까? 유진이 틀렸는데 포인트 수아나 20번 포인트 잡아줄 수 있어? 그 뭐하는 문제야? 아하이 지환아 20번 어떻게 해야 돼? 나 좀만 도와줘봐. 어떻게 해야 되냐? 먹는 어? 뭐라 국내 먹지. 그러니까 이제 규칙을 좀 찾아줘야 됩니다. 근데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야 우리가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2000 몇 개를 어떻게 더하니? 말이 안 되잖아. 뭐 장난하는 거 뭐야? 야 2025개를 나보고 더하라고? 말이 안 되잖아. 당연히 이런 거는 규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너무 그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2000개를 어떻게 더하냐고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반드시 어떤 규칙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규칙이 나오는 것도 종류가 좀 있어 얘들아. 예를 들어서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 형태가 있고요. 단위 행렬 같은 게 나와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완전히 일반화해가지고 이것 자체를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딱 수열처럼 이거를 구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몇 번 곱했는데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지. 몇 번 곱하니까. 근데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런 모양이 이기는 합니다. 요 문제는. 보면은 이제 A가 이건데 실제로 이제 해보면은 아마 거듭 제곱을 너네가 좀 해봤을 거야. 이 정도는 해보지 않았을까? 3제곱 정도까지는. 그치? 곱하기 2번만 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 얘들아. 그럼 솔직히 이거 나오는 순간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 아닌가? 그래, 나오는 순간 끝이에요. 민준, 이거 나오는 순간 왜 끝이야? 그치? 그러면은 요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민준아, 그러면은 제곱해서 2가 나오면은 그 다음 뭘 생각해야 돼? 야, 패턴을 봐봐. 그치? 야, 패턴 봐봐. 오메가 문제랑 비슷합니다. 패턴 봐봐, 패턴. 야, 패턴. 야, 너네 중간 시험 보면서 그런 거 기억나? 그 왜 허수 I 등장할 때 막 4개씩 더하면 0 됐던 거 기억나니?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 I 뭐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막 해가지고 몇백 개 더하고 이러면 다 0 되잖아. 이것도 약간 비슷하거든 느낌이. 보면은 얘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그냥 이 폼을 한번 봐봐. 어때? 이렇게 나오지 않냐? 솔직히. 그럼 여기에서 눈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 게 이렇게 6개를 묶잖아. 그럼 민준이 말대로 쟤네가 이제 다 소거가 되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다 치고받고 하다가 이거 없어져. 풀마 이러면서 없어져. 눈에 들어오냐?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없어지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2025개를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귀찮긴 하겠지만 이걸 6으로 나눠야 됩니다. 근데 6으로 나눠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6으로 나누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나머지가 3이 나온다는 얘기는 행렬이 뒤에 3개가 남는다는 거. 야, 근데 너네 솔직히 앞에서부터 6개씩 묶어가지고 남는 개수 세는 거나 뒤에서부터 6개씩 묶어가지고 남는 개수 세는 거나 똑같지 않냐? 근데 뒤에서부터 6개씩 묶는 게 좀 더 깔끔할 거야, 생각하기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6개를 딱 묶어. 그러면 뒤에 뭐 2023, 2024, 2025 이렇게 3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뒤에서부터 6개를 딱 묶으면은 1, 2, 3만 남으니까 그게 더 깔끔하지. 뒤에서부터 묶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A, B를 이렇게 묶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서부터 6개씩 딱 묶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앞에 세 개가 딱 나온다. 그렇게 하면 응. 뒤에 안 돼. 안 된다고? 왜 안 되죠? A, B가 뒤로 가야 되는데. 어? 잠깐만. 미안해. 거꾸로 봤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이게 오른쪽이 진짜 잘못 봤어. 이거지. A, B가 그렇죠. A, B가 뒤에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렇게 나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그럼 이제 여기까지 갔으면 끝났지 뭐. 여기까지 갔으면 끝난 것 같아. 괜찮니?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만 좀 정리를 하면 돼요.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자, 정리만 좀 하고 또 다음 거로 이제 빨리 한번 넘어가 볼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 해보면. 계산 다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요거 정리만 좀 해주면 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A제곱 A제곱이 어디로 나왔어? A제곱이 아마 이렇게 나왔어. 27에 A제곱에 6인가? 끝났습니다. A제곱 6이. 자, 요거 그냥 정리만 해주면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2를 빼가지고 하면 돼. 여기서 2를 뺀다고? 아니요. 그 4, 14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7이랑 11 차이라서. 오, 예리한. 오, 맞습니다. 예리한데, 여기, 잘한다. 여기서 만약에 2를 빼면은 얘랑 똑같, 좋습니다. 여기서 2를 빼면은 얘랑 똑같아지죠? 두 배를 빼면은? 괜찮다. 그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해서 A, B를 이제 맞춰주면 된다. 넘어갈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잠시만, 이게 가장 골 때리는 게 21번이고요. 근데 21번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얘들아, 차라리 22랑 23을 먼저 하고 21번을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21번이 좀 이제 가장 난해합니다, 문제가. 쉬운 걸 먼저 할게요, 차라리. 조금만 미루자. 이거 살짝만 더 미울게. 다른 걸 좀 쉬운 걸 먼저 할게. 22번. (22번이요) 일단은 그 처음에 주어진 부등식을 풀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좀 되죠. 그렇죠? 이거는 내가 굳이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그 부등식 풀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자, 부등식이 연립인데 그 밑에 2차 부등식이 인수분해 되잖아. 근데 이제 인수분해하면 아무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제 요거를 경우를 좀 두 개로 나눠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치?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경우가 될 것이고, 자, 경우를 좀 나눠서 한번 가볼까? 이게 두 번째 경우가 되는 거고. 비가 세 개나 있어.
자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기억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이건데 얘들아 저기 기억이 이쪽 잠깐만 거꾸로 썼구나. 기억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잠시만 맞지? 기억이 저기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저기 기억이다. 저기 이쪽으로 갑시다. 여기의 기억입니다. 여기 A의 범위가 요거니까 여기의 기억이다.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냥 저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2니까 얘가 이렇게 가거든. 근데 A가 2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지금 기억에 보면은 A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A의 범위도 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A가요. 그러네. 야 2보다 작네. 마이너스 A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자 좀만 더 힘을 내보자.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여기가 2가 이렇게 들어가요. 왜 납득이 되니? 그러니까 A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마이너스 A가 이 사이에 껴야 되니까 아무래도 2보다는 작아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A가. 그래서 이 범위를 체크를 하면은 정수는 요 하나밖에 안 나와. 그래서 어쨌든 이 기억은 맞습니다. 맞는 보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대충 찍는 게 아니고.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한번 보면은 조금만 더 해볼게. 요것만 나와야 되는데. 요것만 나오는 A의 범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니은도 이번 쪽으로 가요. 그렇지.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죠. 그렇죠? 결국 이거는 쓸모가 없는 거고. 잠깐만. 니은도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네요. 왜냐면 A가 2보다 작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냥 편의상 여기 왼쪽에 그릴게. 그냥. 그러면 더 해봐. 해보자 한번. 이렇게 가지.
누가 헷갈리지?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잘 봐. 자, A의 범위가 이거래. 거꾸로 한번 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A,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어렵다. A의 범위가 이거면 마이너스 A의 범위는 이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A의 범위가 이건데 지금 X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X가 잠깐만 그림이 좀 이상하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니까 잠시만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그럼 X가 자 다시 봐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A보다 작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보다 작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A의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 정수 x가 요거만 나오는데 여기서도 물론 정수 x가 3만 나오긴 하지. 이건 맞지. 근데 사실 마이너스 a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a잖아. 근데 마이너스 a를 옆으로 살짝 더 움직여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a가 3.1이면 어때? 되지 않니? 응. 같다는 의미죠. 맞다. 미안. 뚫려있죠? 미안해. 마이너스 1. 그치, 뚫려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가 뚫려있으면은 여기가 아예 답이 안 맞네. 뚫려있으면은 정수 3이 못 들어가잖아. 그치? 되게 헷갈리죠, 지금? 그쵸? 자, 여기에 뚫려있으면 정수 3이 못 들어가거든. 그래서 일단 얘는 틀린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A를 만약에 3으로 맞추잖아. 그러면은 정수 3이 못 들어가. 뚫려있었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A를 만약에 3보다 조금 작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아예 더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마이너스 A의 범위가 이거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A를 만약에 2.9로 맞추면은 이게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니은 이제 틀린 거지. 좀 헷갈려요 문제가.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어떻게 해야 되지? A가 없는 쪽에 들어가는 쪽. 1, 2번 봤어. 자, 디귿도 한번 우리 디귿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좀 지쳐하는 것 같아서 하나만 마저 하고 잠깐만 쉬자. 정수 x를 한 개로 맞춰놔래. X가 마이너스 1 하나 나오지.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일단 요거 그림 먼저 한번 해볼까? 요 그림 먼저 한번 가보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 하나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게 정수 x를 하나로 맞춰 달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a가 예를 들어서 이게 0이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마이너스 a가 여기까지 가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주황색이 여기까지 이렇게 가도 되지 않냐고 내 말은. 이렇게 가도 정수 x는 어차피 하나만 나오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a가 0이어도 되고요. 1, 2, 3 다 되지. 마이너스 a가 3이어도 괜찮지. 여기 오픈이니까. 맞지? 4면은 안 되지? 4는 안 되지. 4면은 3이 들어가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일단은 요 그림에서는 요게 답입니다. 요 그림에서는.
근데 이제 그림이 하나가 더 나올 수 있지 않나? 요 그림에서는 어떡하죠? 여기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 한참 꼬였네. 여기다 그릴게요. 자, 좀만 더 그려보자. 그러면 좀만 더 해봅시다. 자,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자, 좀만 붙어보자. 초록색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a부터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a라는 게 이 정도쯤 이렇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그치? 이렇게 생긴 거지, 그림이. 그림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정수 x가 한 개인 거지. 그럼 정수 x가 한 개는 당연히 마삼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3으로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면 되겠네. 맞죠? 마이너스 5는 안 되니? 그쵸? 마이너스 5는 안 되죠. 아, 3, 3. 과산도 과산. 마이너스 3이 된다고? 여기 오픈 아니야 지금? 아니요, 마오인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5는 안 되지. 얘가 마이너스 4는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어차피 정수 범위니까는 얘가 답이네.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는 a가 4로 나오고요. 요쪽 그림에서는 a가 이렇게 나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지. 됐지? 아, 어렵지. 이거 맞은 사람 있어? 오, 잘 푼. 이거 다 이렇게 따진 거 하나씩? 일일이 이렇게 다 따진 거라고? 잘했네. 문제 어렵습니다. 부등식 문제들 꽤 어려워요, 생각보다.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하자. 애들 지치는 거 같아.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아, 21.
다시 갈까? 아니신 것 같은데? 얘들아 23번 바로 한번 갑시다.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야, 그림을 좀 그려봐. 밀어보자. 그러니까 앞면이랑 뒷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차피 앞면이 됐던 뒷면이 됐던 확률은 둘 다 50%. 그렇죠? 동전입니다. 뭐 이런 거지, 그렇지? 원하는 게. 시계로 돌 수도 있고 반시계로 돌 수도 있고. 어쨌든 두 칸 한 칸 이렇게 돈다는 얘기고요. 근데 뭐 이게 확률 문제까지 발전될 수도 있어. 그냥 확통 들어가면은 이게 확률 문제로 발전이 된다. 근데 지금 이제 확통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경우의 수가 몇 개냐라고 이제 묻는 건데. 나중에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요게 확률 문제로 넘어갑니다. 경우의 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질 자체는 뭐 경우의 수랑 똑같긴 한데요. 뭐 아무튼 상황은 좀 낚이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돌 수도 있고 반대편으로 돌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반시계로 돌 때는 두 칸을 가는 거고 시계로 돌 때는 한 칸을 가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얘가 7번을 시도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반시계가 몇 번이고 시계가 몇 번인지를 생각을 좀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쪽을 그러니까 요 두 칸 가는 거였지, 그치? 여기를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X번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토탈이 7번이면 요쪽은 7 빼기 X번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얘를 X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7 빼기 x번이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지. 그러면 야 여기를 그게 0이라고 해도 되나? 얘를 원점처럼 생각하지. 어때?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따라올 수 있겠어? 여기 출발점이잖아.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을 플러스 2칸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동거리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쪽 방향을 이제 양수라고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 양수라고 가보면은 지금 플러스 2칸, 그러니까 2칸을 갖다가 x번만큼 가는 거잖아. 설마 듣고 있냐? 2칸을 갖다가 x번만큼 가는 거니까 이동거리는 그냥 2x. 간단하게 생각하면 맞니?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반대쪽으로도 이만큼은 이동을 하거든요. 횟수가. 그래서 반대쪽이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게 맞겠지. 방향이 반대잖아. 그치? 방향이 반대인데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는 이만큼 횟수. 그리고 적용을 해서 어때?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따라올 수 있겠어? 그러니까 반시계 쪽으로 가는 게 이제 x번,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7 빼기 x번. 근데 이제 반시계로 돌 때는 한 번에 2칸을 가니까 2를 곱해줄 거고, 맞지? 시계 방향으로 갈 때는 한 칸씩만 가는 거니까 그냥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를 얘가 이제 3x 마이너스 7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동거리를 이렇게 잡아주면 돼. 3x 마이너스 7. 오케이? 아우 다 졸려 그냥.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데 얘가 최소 거리는 사실 2칸만 가도 돼. 2칸을 가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 그치? 2칸만 가도 되는데 이게 지금 원형으로 계속 돌거든요. 원형으로 도는 거니까 주기가 6주기야. 네, 육각형이잖아. 6주기야. 그래서 2칸을 가도 되지만 8칸을 가도 되지. 맞지 않니? 그러니까 2칸을 가도 되고 8칸을 가도 됩니다. 그렇게 치면은 여기서 6을 계속 더해서 14칸을 가도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야. 또 6을 더해봐. 그러니까 뭐 이런 애들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면 이게 오히려 6을 빼도 괜찮거든? 6을 빼서 뭐 이렇게 가도 되는데 마이너스 가도 괜찮아 오히려. 반대쪽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뭐 이런 애들도 가능하겠지. 뭐 이런 마이너스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거 같아? 요 상황이 좀 납득이 되니?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을 넘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틀렸잖아. 근데 이게 횟수잖아. 그러니까 음수가 될 수는 없거든요. 이건 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3만 여기 추점 될 거야. 이런 애들이 횟수니까 음수가 될 수는 없어. 그래서 가능한 결론은 3번 또는 5번 또는 뭐 차라리 7번 이거밖에 없지 않을까? 한 번도 돼? x가 1이나? 3x 3 어?
x가 1도 된다고? 아 여기 마이너스 4. 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 한 번도 되지. 그러네. 이거 말고 있나? 1357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구조를 만들어봐.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 요 x가 1357만 가능하지. 얘들아, 그러면 요거 1357이 결론인데 1357에 대해서 경우에서 하나씩 다 세줄 수 있어? 괜찮니? 응. 그러니까 경우에서 4개로 나눠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x가 만약에 1이야. 그럼 반대로 이쪽으로 가는 건 이제 6번이니까. 아 이렇게 써버릴까? 이렇게 되지. 반대로 가는 걸 y라고 합니다. 답 한번 답이야. 괜찮았어? 마지막 문제. 21번 문제. 아마 오늘 푸는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울 겁니다. 21번이요. 난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CD 쪽이 있고 E가 있잖아. 그럼 처음에 드는 생각이 어쨌든 이제 최단 경로로 가야 되는데 CD를 먼저 갔다가 E를 가서 B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E를 먼저 찍었다가 CD를 가서 B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왼쪽을 먼저 갈 수도 있고 오른쪽을 먼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걸 한번 세봤어. 근데 세보니까 똑같이 나오더라고 거리가. B로 멀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다 세봤는데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가고 B로 가는 거랑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가고 B로 가는 거랑 두 가지가 있잖아 크게 보면. 근데 둘 다 거리가 14칸으로 나오는데 그거 세봤니 한번? 그러니까 세봐 한번 14칸이 나와. 길 찾을 때 B로 멀어지는 거 세가지고 B로 멀어진다니 무슨 말이죠?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가는 거는 여기 가까워지는 거 만약 이렇게 간다 여기를 갔다 이렇게 간다 B로 멀어지는 거 세면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이 뭐냐면 일로 갔다가 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거라 이렇게 빼고 하고 여기서 이렇게 백하는 거 이렇게 백하는 거 그런 거 세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다 세줘야지. 세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인 틀은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왼쪽이 먼저냐 오른쪽이 먼저냐 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을 봤을 때 근데 너네 한번 세보면 중간에 14번 나오지 않아요? 그 거리를 재봐 지금. 세봤어? 세봐야 돼. 14번 나오지. 그래서 일단은 경우를 문제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볼게. 자 천천히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왼쪽을 먼저 한번 가볼게. 자 W입니다. 자 왼쪽을 먼저 갈게요. 왼쪽을. 그러면 잠시만 요 그림만 좀 그리고 설명 들어갈게. 문제 많이 어려워서. 이게 필요한 것만 그릴게요. 자, 요렇게 생겼거든 지금. 그렇지? 이렇게 그릴까? 잠시만 이게 경우의 수가 나는 3가지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3개가 나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이 문제는 어려우니까 좀 천천히 갑시다. 좀만 천천히 갈게요, 이거는. 빨리 풀기가 힘들어. 자, 계속 그림 봐봐, 계속. 그러니까 이게 왜 3개가 나오냐면, 처음에 A에서 C로 가잖아. 근데 A에서 C로 가는 방법이 3개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림도 3개가 나와. 근데 이제 문제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이게 똑같은 길을 반복해서 못 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자 천천히 가볼게요. 천천히. A에서 일단 먼저 C로 가는데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은 요렇게 가는 걸 생각해봐.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은 요렇게 가는 거랑, 자 그림을 잘 봐. 그림이 되게 중요하다. 요렇게 가는 거랑 다 다르다. 달라. 그러니까 A에서 C로 가는 방법이 3가지인데 요 3가지가 다 다르다는 얘기라는 거야. 왜 달라지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갔어. 자 그럼 이제 연습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갔어. 그럼 당연히 뒤로 가겠지. 이거 뭐 당연한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 당연히 이건 당연한 수순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갈 때 일로 못 가고요. 일로 갈 수 있지. 자 천천히 따져봐. 일로 갈 수 있지. 그럼 일로 갈 수 있지. 일로 갈 수 있지. 일로 갈 수 있고, 잠시만. 일로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거든. 야 이거 다음에 어떻게 할래? 많이 어려울 텐데. 이거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 이거 다음에 어떻게 할래? 너네가 스스로 생각해봐 지금. 얘들아 머리를 조금만 더 써보자. 스스로 생각해봐. 요거 다음에 어떻게 할래? 이까지 가는 게 3가지야. 또 남아야 돼.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설명 자세하게 해줄 테니까 잘 따라와. 많이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만약에 잘 봐. 많이 어려워. 여기까지 갔어.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뿅 하고 가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로 가는 경우의 수가 이 모든 거를 자유롭게 갈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거 납득이 돼. 다시. 잘 봐. 지금 줄도 끝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5개입니다. 3, 5이 뭐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요렇게 간다라고 상상해봐. 그럼 얘기가 좀 다르지 않냐? 이거 되게 어려워. 잘 봐야 돼. 요렇게 가잖아. 그럼 여기서 밑으로 못 내려가. 똑같은 길이 주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가는 순간 얘는 무조건 이거밖에 없어. 한 가지. 아까는 2에서 B로 가는 게 5개였는데 지금은 2에서 B로 가는 게 1개밖에 없어. 만약에 내가 여기 있었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갔어. 그럼 또 이렇게 가는 거밖에 없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3번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가는 게 이제 5개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 한 가지. 그 다음에 1번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 이게 다예요. 근데 이 짓을 6번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걸 자꾸 어렵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가 다르잖아.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얘기가 달라지잖아. 무조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5개가 아니라 만약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이렇게는 못 가지. 그렇잖아. 되게 중복되는데.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 근데 그럼 여기서는 또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이쪽에서는. 자 계속 해볼게.
그럼 만약에 자 좀만 더 해보자. 일로 가겠지 당연히.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러면 당연히 일로 가겠지. 가능성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일로 갈 수 있어? 자 좀만 더 해보자. 일로 갈 수 있어? 얘는 갈 수 있지. 그치? 여기 잠깐만 실수. 오 안돼. 조심해야 돼. 한 가지죠? 쏘리. 재훈아 정신 차려. 저러면 안 돼.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한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자 빠져. 야 눈으로 따라봐. 따라와봐 눈으로. 손으로 하면 자꾸 따라와봐. 졸지 마시고요. 많이 어렵다고. 가는 거 느껴지지? 그치? 얘는요? 세 개 아니냐? 이미 갑니다. 여기? 아니 왼쪽. 여기? 여기는 괜찮지. 그러니까 요 지점을 지나가는 거는 괜찮아. 똑같은 길만 안 지나가면 돼. 같은 지점을 지나는 건 돼요. 같은 지점을 두 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 같은 지점을 두 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 되게 애매하네. 근데 이렇게 푸니까 답이 딱 맞았었거든. 근데 이게 되게. 근데 나는 이제 같은 길을 두 번 안 지난 걸로 해서 그랬어. 같은 길을 두 번 지나가지 않는데. 잠깐만, 되게 애매하다. 잠시만요. 잠깐만 조금만 더 해볼게. 잠시만. 내가 지금 착각하는 걸 수도 있어서. 잠시만 미안해. 잠시만. 미안해. 너네 말이 맞다. 여기 착각했습니다. 미안. 너네 말이 맞습니다. 여기 지나가면 안 되죠. 미안. 그러면은 요거 두 가지죠. 그치? 쏘리. 됐죠? 잠시만.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갈 때랑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랑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는 얘기가 더 달라요. 그래서 많이 어렵죠. 일단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잖아? 그럼 여기서 가는 경우의 수가 5개지. 여기에서 이리로는 못 가. 겹치니까. 그럼 여기서는 무조건 이리로 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 가는 경우에 3가지. 맞네. 여기서 이리로 못 가죠? 여기서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지. 경우에서 1가지 가고 내리는 거 1가지. 근데 이게 케이스 분류가 6개가 나오잖아. 너무 많다는 거지, 내 말은. 이게. 맥락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럼 솔직히 이건 풀지 말라고 만든 거지. 솔직히 말해. 자, 이거, 일단 이것도 한번 가볼게. 자, 만약에 이렇게 갔어요? 그럼 당연히 일로 가겠지.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너네 말고 일로 못 가겠네? 똑같은 지점이니까. 그럼 여기서 무조건 일로 가는 거 확정이지. 여기까지 가는 거 확정이죠. 그쵸?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게 다르다는 거지, 내 말이. 만약에 위로 곧바로 가면은 5가지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가면은 솔직히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이거를 무슨 수로 다 따지냐고. 경우가 이렇게 많은데.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기억하는 거. 야, 일단 한번 해볼게. 만약에 일로 갔어? 그러면 이렇게 가고 여기서는 5개가 나오거든. 일로 갔어요. 일로 못 갔어. 겹치니까. 무조건 일로 가야 되지. 2개, 여기서는 이거밖에 없지. 이렇게. 일로 갔어? 이거밖에 없죠? 중복되면 안 돼. 이가 맞아요. 이라요. 저 하나밖에. 저 스물도. 유준이 말이 맞다. 유준아 고마워. 내가 놓쳤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자꾸 유준이 말이 맞습니다. 왜 이래? 정신 차려. 미안, 정신 차려. 그럼 한 가지 맞지. 유준아 고마워. 한 가지 맞고 여기 한 가지 맞죠? 유준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캐리 좋은데. 이렇게 해서 5번. 이렇게 못 가니까 이렇게 해서 유준이 말이 맞다. 이거 못 가니까 맞네. 이렇게 가네. 7번 맞아.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똑같은 게 한 번 더 나와. 세트가. 반대로. 그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왼쪽을 먼저 간 건데 사실 내가 시작하자마자 오른쪽을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걸 한 번 더 해야 돼. 자, 일단 기억하는 거 그래도 이제 결판을 다 내줄게요. 자, 왜 지금 필기 다 했니? 필기 좀 빨리 해봐. 이거 지워야 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왕래만 하고 우리 모의고사 교재로 넘어가자. 그러니까 요거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 요거 납득이 돼요? 지운다. 그러니까 1번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내가 몇 판 그려야 돼.
6사구나 6사. 잠시만요. 이렇게 가는 거지. 잠시만. 근데 요거는 방금 했던 거보다는 좀 쉽더라고. 이렇게 해서. 야, 근데 이 짧은 내신 시간에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다 세가지고 풀라고? 이거 진짜 애들 보고 이 시간에 이걸 풀라고 만든 거야, 이거? 풀리라고 만든 거지. 의도가 너무 뻔하잖아. 이걸 풀라고? 이 시간에? 출제자는 풀 수 있을까? 출제자도 못 풀 것 같은데? 이 시간에는? 이걸 다 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도는 이거야 지금. 그냥 케이스를 이렇게 나눈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도 세 가지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A에서 2로 먼저 가잖아 얘들아. 근데 A에서 2로 가는 게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나와. 할 수 있겠냐? 자 일단은 좀만 따져볼게. 자 일단은 첫 번째 이렇게 갑니다. 예,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얘들아 요거에서 요거 가는 거 4개 나오지. 복잡해. 아니야? 4개 나오지. 여기에서 요거. 근데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상관이 없는 게 얘는 무조건 밑으로 갈 거잖아.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건 몇 개 나오냐면은 6시 2로 나와요. 요건 좀 쉽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따져봐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따져볼게.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맞지? 그러면 무조건 이거밖에 없죠. 그렇죠? 여기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이건 쉽다. 이거는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얘가 또 극단적인 경우에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 이렇게. 그렇지. 얘도 하나지. 왜냐면 얘는 무조건 여기까지 이거밖에 없잖아. 솔직히.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얘는 괜찮네. 이렇게 나오거든. 괜찮냐? 그래서 요거 3개 다 더하면 답이야. 그러니까 토탈 6개가 되는 거지. 아까 3개, 지금 3개.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요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 여기 시험 스크린 요 정도에서 끝냅시다. 괜찮죠? 그쵸? 저기 이따가 그 점수 기록만 좀 할게요. 지금은 저기 모의고사 교재 한번 좀 꺼내보자. 모고는 어떻게 좀 풀어보셨나? 모의고사? 일단 그 전에 했던 거부터 연결해가지고 오늘 좀 최대한 나가보자. 우리 한 200번 정도까지만 나가면 250번 정도까지만 나가면 되는데